오늘 주 내용은 한약 처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정확히 보고 한약을 할 수 있는지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저희 학회에서 가장 환자를 볼 때 중요시하는 게 바로 체열과 건식도라는 건데요. 그 부분을 좀 알아볼 것이고, 우리 상담의로서 작성의 실제 강론편에서는 이제 추위, 더위, 땀, 그리고 체열, 순환, 식성, 기호, 물, 식욕, 식사량, 소화력, 소화불량, 네 번째 잠, 수면 상태, 꿈, 다섯 번째 기울 증상, 순환 기능, 간음 지표를, 여섯 번째 결혼, 출산, 유산, 자궁경, 생리, 냉대 아파트, 일곱 번째 피부 성품, 여덟 번째 신체 조건과 신체 상태 가능 기준. 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고 여러분이 꼭 임상에서 알으셔야 할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약 처방 생리형 기준, 체열과 건식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열과 건식도는 저희 학회 정회원분들이나 이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익숙하실 건데, 혹시 저희 학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약 처방을 할 때 핵심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는 공통생리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모두 공통생리가 있는데 바로 살아있다면 에너지와 내 몸엔 한 60에서 한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체액으로 되어 있고 인체는 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와 체액 형체를 가장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생리라고 한다면 이 사람마다 에너지 양이 다르고 체액의 순환 정도가 다르고 나이가 들거나 이런 몸에 후천적으로 운동을 하거나에 따라서 형체가 달라지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공통적인 것들을 구분하는 게 바로 체열, 체질, 체격, 장보실, 체력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구조 기능을 공통생리라고 한다면 사람마다의 공통생리에 대해서 개별적인 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한의대 다닐 때는 이제 체질이라는 걸 중시해서 하셨을 텐데 사실 체질만으로 한약을 쓰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개별 생리이고 사람마다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한약 처방할 때 병약도표라는 것을 가이드하게 됩니다. 질환별로 여러 병약도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리 유형이라는 게 항상 위에 있습니다. 체열이 중등, 건식도 중등이라는 거, 그리고 체열 중등이면 체열이 적을 수도 있고 체열이 많을 수도 있겠죠. 이게 열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실도 중등은 이따가 한 번 더 언급할 거고요. 그리고 낮음, 높음이 있는데 만약 환자가 기침 환자가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침도 여러 가지 병이 있겠죠. 이거 병에는 자세하게 이번에 시간은 다루지는 않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체열이 중등이고 건식도가 중등이면은 이제 소총용탕을 우리 가장 보험한약에서 감기약에 기침 감기약으로 많이 썼던 약이 소총용탕이죠. 근데 이 소총용탕은 체열이 중등 이상일 때 쓰셔야 됩니다. 열에는 만약에 체열이 적은 사람한테 소총용탕은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몸이 체열이 적은 사람은 오적산이 기침에 맞을 수 있다는 얘기고 체열이 많은 분들은 이제 소총용탕이 아니라 대청용탕을 쓰거나 방풍통산이나 천근관탕이나 장응관탕 이런 처방들을 쓸 수 있겠다. 중등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소화력도 좋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소총탕이나 마개용 같은 처방을 건식도가 낮다라는 거는 약간 이제 몸이 체력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근육량이 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러면 삼소음 우리 보험약이 있죠. 삼소음 그리고 건실도가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강호동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침이 있을 때는 해표진탕이라든가 정천탕, 청산보 이런 처방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한약을 쓸 때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요렇게만 나열해버리면 동의보감식은 나열되면은 되게 처방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저희 학회는 체열과 건실도라는 것을 되게 처방을 구분하는 되게 중요한 핵심 개별생리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리형에서 체열은 열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건실도는 내 몸의 긴장도라고 또는 견실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체열은 체온과 다르고요. 열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우리 항상서 유지하려고 우리 인체는 수많은 열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건실도는 건실한 정도가 다르겠죠. 운동을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동일한 병인이 오더라도 그 사람의 체열과 건실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병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열이라는 것은 당장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생리가 활성화되는 가장 우리가
여러분이 한약을 쓸 때 가장 중시해서 보셔야 될 파트가 뭐냐? 바로 체열, 열,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중시할 게 뭐냐? 건실도인데, 우리가 부동산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현금화는 되지 않지만 경제 기반이 튼튼한 사람은 감기 같은 게 잘 안 오겠죠? 그리고 감기뿐만 아니라 병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생리 기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건실도가 높으면. 건실도가 낮으면 생리 기능이 불안정해서 병이 쉽게 오고 감기도 쉽게 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체열 건실도 기준은 우리가 체열은 아까 말씀드린 열 에너지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건실도는 형체 긴장도, 에너지가 발생하는 내 몸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건실도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에너지의 정도를 체열이라고 하시는 거고 체열은 에너지가 얼마나 보유되어 있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건실도는 이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내 몸이 현재 기반이 되어 있는가 부동산처럼 기반이 되어 있는가 이 체열과 건실도는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에너지와 관련된다는 거죠. 인체는 에너지, 즉 열에너지와 우리가 힘에너지 이런 걸로 인체는 에너지로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기운을 내고 이렇죠. 그죠? 그래서 인체 생리라든가 병리는 바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양방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한방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방은 이걸 자꾸 이제 기라는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학교에서 왜 체열을 기준으로서 한약을 써야 되냐, 열에너지 기준으로 하냐. 바로 사람은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려면은 체열에 의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체온은 유지되더라도 체열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체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순환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대사의 차이가 있고요. 체열이 많으면 몸이 따뜻하고 이게 뜨겁고 체열이 적으면 몸이 차고 쉽게 긴장하기 쉽습니다. 체열이 많으면 호흡과 이런 대사가 좋아지고 기능이 활성되고 견실하고 일반적으로 체열이 많은 분들은 건실도라는 것도 건실하게 되는데 체열이 적으면 전체적으로 순환력이 떨어지고 대사가 떨어져서 기능도 약해지고 연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체열, 즉 열에너지에 따라서 생리가 차이가 나고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병인에 의해서 병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병리를 보고 우리가 처방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체열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만약에 감기가 왔다. 일반적으로 열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석호를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체열이 처음부터 적은 사람은 처음부터 감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부자 같은 약을 쓸 확률이 높죠. 우리가 상한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집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는 체질에서는 소음인한테 부자를 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는 소양인이라 하더라도 체열이 떨어지면 부자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질 관점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 학교에서 보는 관점은 체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체열을 여러 등급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체열이 많으냐 적으냐 보통 이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건실도를 나눈 이유는 사람이 이제 우리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골격, 근육 이런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장부. 그런데 사람마다 이 건실도가 다르죠. 이 두 분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모양이. 그래서 건실도가 높다는 것은 형체와 유지 기능이 활발하고 좋다는 건데 건실도가 낮으면은 유지 기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실도라는 것은 내 몸의 형체를 이루는데 특히 유지하는 것 기능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변화 요인에 대해서 대응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따라서 이런 차이에서 병리 상태가 또 달라질 수 있고 처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실도가 높은 사람 같으면은 만약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습이 정체하다 이렇게 몸이 무겁고 아프다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마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마왕에 들어간 감기의 대표적인 마왕탕인데 마왕탕은 통기제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마왕이 들어갔던 건실도 높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감기약으로 쓰이는 약들 갈근탕이죠. 대표적으로 마왕탕 또 우리가 모약순기산 또 이런 약들 그래서 갈근탕은 대표적으로 목이 아플 때도 쓰고 등이 아플 때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건실도가 높은 사람한테 갈근탕이나 마왕탕을 쓰는 거지 건실도가 낮은 사람한테 그런 걸 쓰면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실도가 낮은 사람 같은 거 한눈에 봐도 몸이 약해 보이고 근력이 떨어져 보이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마왕을 쓰기 어렵습니다. 쓰면 부작용이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몸이 이완되고 습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습치일 때는 몸을 좀 보강하는 거습제를 써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백출이 되겠죠. 또는 이제 창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우리가 근골격 통증이 있더라도
마왕을 포함한 처방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약간 몸이 건강한 사람들의 통증 질환에 대표적으로 해수산이나 우리가 오약순기산, 삼합탕 이런 처방들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얇고 긴장도가 낮으면 백추를 포함한 처방, 주로 보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긴장도가 낮을 때는 사군자탕을 베이스로 한 처방이거나 나중에 나오는 이중탕 계통방인 승습탕 같은 처방에 백추를 되게 군역을 했는데, 몸이 약한 사람들이 특히 건식도 낮으면은 습이 정체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우리가 체질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건식도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오늘날 현대 한의학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의사들하고 소통하기도 되게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한의사들하고 소통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건식도는 건식도가 보통인 경우와 낮은 거와 높은 거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변증이라는 걸 그동안 하셨을 텐데요. 그동안 8강 변증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저희 학회는 어떻게 하냐면, 체열을 되게 먼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식도를 그 다음에 체크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단기록부의 모든 것은 체열과 건식도를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이걸 이해해서 체열이 중인지 높은지를 파악하느냐, 건식도가 중인지 낮은지를 파악하느냐, 이게 오늘 강의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서는 체질보다 우선하는 게 체열이고 건식도보다 우선하는 게 체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 45세 여성의 감기약을 지어놨어요. 주증상이 기침이에요. 근데 체질을, 우리 겉모습을 보면은 여인 편이지만 몸이 상당히 단단해요. 건식도가 좀 좋다는 얘기죠. 성격이 급해요. 약간 양인결정이 있는데 체크해보면 소양인이에요. 그 소양인 약을 쓸 것이냐? 저희 학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소양인 약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후세방에서도 이걸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이 환자를 보니까 10일 전에 밤낮으로 기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이 밤낮으로 있다. 그래서 이게 체질만으로 약을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질만을 하시는 분들이 체질만 보면 한약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체질을 오랜 기간 해봤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의사들이 체질약으로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는 체질만을 한약을 쓰면 잘 안 낫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 왜 안 나는지를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물어봐야 돼. 이런 경우는 소양이라서 어떤 약을 쓰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추위를 타나요? 이거 뭘 물어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체열이 어떤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추위를 탄다는 거예요. 좀 체열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손발과 배가 차고 한 번 더 물어봤더니 손발과 배가 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이 에너지가 순환 속도가 빠른 소양인을 하더라도 체열 자체가 이미 떨어진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나이가 들었든지, 그 사람이 무슨 여러 가지 병인적인 이유에서. 그래서 평상시에 배가 차다는 점을 기준을 둬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 대고 무슨 바로 소총용탄을 쓴다든가, 우리가 폐독산을 쓴다든가, 그럼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약을 이런 걸 썼을 때 안 나는 이유는 바로 체열을 체크를 엉뚱하게 했을 때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오적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을 하더라도 오역산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이 차지 않고 저녁에 기침하는데 감기였다. 그러면 소총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감기 또는 기침이라는 동일한 증상에 바로 소총탄을 쓰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써서 오적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사분들이 왜 한약을 쓸 때 어려워하냐. 기침의 소총탕. 일본 의학에 특히 딱 그래요. 또는 알레르기 비염, 소총탕.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판판이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해서 안 낫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한약이 자신이 없어지고. 그 왜 그러냐. 바로 개별 생리를 구분하지 않고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치약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동일한 증상, 즉 여기서는 기침이죠. 증상이라도 개별 생리를 파악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체질과 건식도를 앞서는 이제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에서 그러면 변증을 보는 순서는 아까 기침일 때는 먼저 소양이라고 하더라도 기침 감기 오면은 증상을 파악하시고 기침 감기에 그러면 무슨 처방을 써야 할까? 지금 말씀드렸죠. 체질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질을 체크할 수 있죠. 그러나 동의보험 처방도 여러 개 했는데 먼저 증상, 즉 기침이라는 거죠. 환자가 어떤 호소라면 주소증이 있더라도
만약 이 사람이 먼저 체크할 건 1번이 뭐라고요? 바로 체열을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증상 위주로 가셔야 아니고요. 순서가 체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열을 보고 나서 또 건식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체력 체크하시고, 그 다음 체질,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을 보는 개별생리학을 했죠. 그 다음에서야 적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오족산을 쓰셨다면 경과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에 한 제씩 쓰지 마시고 실력을 늘리시려면 보통 며칠치, 이틀치 주시거나 3일치 주거나 또는 반제 정도 쓰시면서 우리가 그 환자가 정확한지를 체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변증 분류 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체열이 어떤지, 건식도 어떤지를 체크하고 체열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건식도가 높으면은 실증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고요. 체열이 많으면 열성이나 실증이, 적으면 냉성이나 허증이, 낮으면 소극적 대응과 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건식도가 낮은 사람들은 보약을 쓸 일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건식도가 낮다는 것은 허증의 소지가 낮고 이완됐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긴장도를 높이는 게 보통 보약에 많습니다. 몸이 기운이 없으면 늘어지잖아요. 그걸 이완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늘어지다 보면 억지로 사람은 긴장을 하려고 힘을 주죠. 이 보산성 긴장이랍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분들은 보약이 통증 질환의 치료제로 많이 씁니다. 체열 저금일 때는 몸이 차가워질 수 있는데 역시 이럴 때도 보기제나 보약으로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 생리를 많이 보셔요. 체열이 많으면 청열제를 쓸 확률이 높고, 건식도 높으면 실증이니까 열과 긴장을 풀어주는 해기제라든가 청열제를 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한약을 쓸 때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열이 많은 것은 어떤 기준이냐? 저약에는 설명한 거에 한 70% 이상이 될 텐데, 뜨겁다라든가 몸이 손발이 뜨겁다든가 뭐 이런 것들, 머리가 배가 뜨겁다든가 얼굴이 붉다든가 입술이 붉거나 나중에 말씀드린 귓볼에 있는 귓밥이 붉거나 손발이, 이게 전체적으로 외부에서의 붉은 기운. 성향도 찬 곳이나 더운 곳을 싫어하거나 선풍기 에어컨을 좋아한다든가 겨울을 좋아한다든가 수영을 좋아한다든가 여름을 싫어한다든가 더우면 숨이 찬다든가 겨울에도 네일 안 입는다든가 옷을 적게 입는다, 답답하고 양말 안 신는다든가 이불을 잘 안 덮는다든가 배만 난다고 한다, 옷을 모두 적고 한다, 물을 많이 마신다, 찬물을 좋아한다, 얼음물을 좋아한다, 뜨거운 물을 싫어한다, 그리고 밥도 식혀서 먹는다, 뜨거운 음식 잘 먹는다, 이런 것들. 그리고 냉면이나 참외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더운 성지나 이런 카레나 생강, 고추 먹으면 불편해한다든가 인삼이나 계피 이런 것들. 또 추위 더위도 더위 많이 탄다든가 추위 안 타거나 이런 땀 조금만 문제도 땀이 안 타든가 맥을 보면 홍대상 한맥이라든가 혀가 붉고 건조하기 쉽다든가 목과 윤기고 탄력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찬 성질의 약을, 체열이 높은 경우니까 석화항연, 황금황백, 치자라든가 생지황, 한송에는 박하, 연고 같은 걸 쓸 수 있고, 더운 성질 약인 부자나 계피나 건강이나 오수라든가 계피는 아시죠? 오잖아요. 인삼이나 백줄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열이라는 것들을 좀 더 기준으로 하시면은 굳이 여러분의 체질로 한정해서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체열 보통은 중간인 거니까 체열 적으면은 열감이 이제 몸 전체적으로 손발 윗배 아랫배 몸 전체가 전체적으로 차다라고 표현하거나 무릎도 오잖아요. 허리나 하지, 얼굴, 피부, 시리다든가 손발배, 엉덩이나 이런 다리나 이런 것들이 시리다든가 바람이 난다든가 이런 시리다든가 얼굴이 창백하고 혈색이 없다든가 입술이 건조하고 손발이 건조하다든가 주로 건조하다고 하는 경우도 몸이 좀 체열이 적은 분들이 그럴 수 있고요. 선호하는 것도 따뜻한 거나 뜨거운 걸 좋아하고 찬 걸 싫어하고 선풍기를 싫어하고 바람을 싫어하고 찬 곳을 싫어하고 겨울을 싫어하고 추운 걸 싫어하고 추우면 못 견디고 여름에도 온돌방을 자고 추우면 아무것도 못하고 추우면 밖에 못 나가고 옷을 많이 입고 남보다 오래 입고 네일을 쓰고 이불을 어깨까지 덮고 이를 덮고 자고 여름에도 양말 신고 자고 배를 덮지 않으면 배탈이 난다든가 배탈입니다. 물은 거의 안 마신다든가 따뜻한 물 좋아한다든가 찬물을 싫어하고 이런 걸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고 찬 음식을 못 먹거나 빈가루나 찬 음식을 싫어하고 따뜻한 성질 음식을 좋아하는데 생강차라든가 고추, 인삼, 계피를 좋아하거나 또 만약에 이런 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포도나 냉면 먹으면 배탈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배가 차갑다는 얘기거든요. 추위를 많이 타고 더위를 안 타거나 항상 땅이 거의 없다든가 그리고 맥이 세약 지맥이거나 혀에 물기가 많다든가 복부가 건조하고
더운 성질의 약은 건강계피, 부자 같은 것들을 쓸 확률이 높겠고, 인삼이나 백출. 창성질에는 석고, 황련, 황금, 황백, 치자, 생자, 한수석, 박하 같은 이런 약들은 부작용 나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체열 저금이나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방금 말한 체열 만능과 체열 저금을 여러분들이 상담 기록부에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오늘 강의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건실도는 자, 기육이 겉으로 봤을 때 단단해 보이고 탄력 있고 윤곽이 뚜렷 발달하고 피부가 두텁고 두텁고 단단하고 탄력 있고 윤기가 나고 식욕이 왕성하고 이게 비장 기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대변 굵고 목소리가 굵고 낭낭하고 그리고 맥이 활맥이고 홍맥이고 잘 잔다든가 손바닥이 외부로 봤더니 맥을 볼 때는 단단하고 크고 두텁다든가 손가락이 굵고 단단하거나 외형적으로 좋다는 건 이미 에너지 기반이 좋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흉곽, 복각이 넓거나 상체 발달 크거나 머리가 크고 이마가 돌출해 있거나 목이 굵고 짧거나 코가 크고 입이 크고 눈이 윗방향으로 눈꽃이 올라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이 흘려보셨더라도 사실 이런 것들도 에너지의 기반이 좋은 분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단단하고 손바닥도 굵고 이런 사람도 체열은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체열이 높지만 나이가 들거나 암에 걸렸거나 병이 와서 이것이 관리가 안 됐을 때 체열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체열과 건실도 중에 뭘 우선시한다? 체열을 우선시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약을 쓸 때는 소화력이 좋을 때의 처방이나 긴장도가 높을 때의 처방을 씁니다. 긴장이 높을 때는 해기제, 마왕, 갈근이 대표적인 해기제입니다. 이 어떤 처방에 마왕이나 갈근, 대표적 갈근탕이죠. 이게 들어갔다는 건 건실도가 중이상에 있다는 거고요. 또 그 외에 모가나 강활, 녹활, 방풍, 현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건실도가 비교적 높은 사람에 쓰는 한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열제가 들어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황금황련, 황백, 시효, 생지황, 길경, 석고. 소화력이 좋은 경우도 건실도가 중 또는 중 이상으로 봅니다. 소화력이 좋을 때는 보험성 보정제를 쓸 수 있다는 거고 숙지향, 천문동, 오가피, 우슬, 지골피, 귀판 같은 것을 쓸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건실도가 낮은 경우는 기육이 근육이 무르거나 탄력이 운동 안 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예전에 건실도 좋았더라도 운동을 안 했거나 또는 암에 걸려서 근육이 확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건실도 낮다 봅니다. 피부가 엷건 무르고 탄력 없다, 건조하다, 주름이 많고 노인들은 그래서 건실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장부는 비장 기능이 떨어진 걸 허죠. 비호인데 식욕이 없거나 소식하거나 대변 가늘다. 폐허는 목소리 적다, 가늘다, 힘없다. 심어는 맥이 세맥이나 양맥이나 다목인 경우죠. 골격도 손바닥이 무르고 좁고 얇거나 손목이나 손가락이 가늘고 무르고 길거나 흉곽부분이 좁고 얇고 상체가 좁고 가늘고 머리가 작고 목이 가늘고 길고 코가 작고 입고 작고 눈끝이 아래 방향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외형으로 봤을 때는 건실도가 낮은 확률이 좀 있습니다. 우리의 약 처방은 기육이 연약한 경우는 이완되거나 보상성 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약을 쓰게 되고 긴장을 낮을 때는 보기제나 이기제가 많이 씁니다. 창출, 백칠, 환기, 인삼감초, 소엽자격, 항부자 보통 보증이탕이나 사군자탕을 얘기하죠. 제스기제, 이완성 습체에는 사군자탕 계열의 약이 많이 씁니다. 백칠, 복령, 진피, 대복피, 오약, 길랑 병인 시에 대응했으면서 몸이 이완돼서 긴장을 하려고 할 때는 몸을 완화하면서 온열하는 약들. 그래서 계피나 부자라든가 감초나 대추, 우리가 감초, 대추가 대표적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교이나 계피 같은 거, 꿀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학계에서는 병신상증이라고 좀 발음이 좀 좋지 않은데 어떤 환자가 병인으로 왔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왔다. 내면의 계열 생리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어떻게 왔는지 병인을 파악하시고 개별 생리를 보시고 이 두 개의 결과가 병리 상태죠. 이 병리 상태 결론이 뭐냐? 여러분이 환자들이 표현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병리는 변화 요인이고 이 생리 유형은 우리가 신체 조건 생리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 병리 상태는 불균형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불균형의 결과가 병리의 현상의 증상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병리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 생리는 공통생리가 있고 개별생리가 있다 그랬죠. 공통생리는 에너지, 체형, 형체라 그랬고 이것이 사람마다 즉 체열, 체질, 체격, 장버실, 체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병인의 생리형과 결합이 되면 이 병과 신체에 맞는 총체적인 변화가 병리 상태이고 이 결론이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병인을 중시하는 건 서양의 약이고
이 생리형을 좀 중시하는 건 사상약이고, 이 증상중을 중시하는 것은 후세방, 고방이고, 병리 상태를 중시하는 게 바로 저희학회입니다. 통합방지학이고, 저희학회는 이 서양의학과 사상의학, 후세방, 고방을 모두 다 중시하는 그런 학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증상적인 특징에 근거하지 말고 한약을 쓰실 때는 병리 상태를 근반으로 한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병리 상태를 알려면 반드시 생리 유형을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가장 우리가 처방을 낼 때 가장 기본이다. 왜? 환자는 이미 호설하죠. 허리가 아파요, 기침을 해요, 소화가 안 돼. 이미 증상은 호설했기 때문에 이 증상으로는 절대 한약 쓰기 어렵습니다. 지금 병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감기 걸리는 참기운에 있어서 병인이 왔어요. 그거 뭐 삐어서 왔어요. 이 두 개로 한약 쓰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반드시 생리형을 우리가 체열이나 건시를 보고 병리 상태를 파악하셔야 여러분이 오늘 하는 상담 기록을 정확히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상담 기록을 제가 공유해 드렸죠. 많이 지금 쓰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 강의를 처음 듣신 분도 있는데 저희학회 상담 기록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남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최근에 뭐 주소, 그리고 여기 키와 몸무게, 가능하면 이것도 좀 같이 적어주시고요. 직업도 꼭 좀 적어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혈압, 그리고 특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 뭐 소개로 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고, 증상은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가로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세로로, 육하 원칙에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육하 원칙으로 요통이다. 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아프고, 뭐, 어떤 때 아프고, 지속성이 어떤지, 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진단을 받던 디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잖아요. 양방 진단명이라든가 치료 어떻게 했는지 세로를 쓰셔야 됩니다. 주소증을. 이렇게 각각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 5개의 그냥 여러 증상을 쓸 수 있을 것이고, 부가적으로 여기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환자가 너무 표현하는 게 많으면. 또 여기는 어디다가 불편하면 이걸 연결하는 겁니다. 뻐근한 게 여기 보이면 여기를 동그라미 치고 하시고, 뭐 이런 게 화끈거리면 이렇게 연결해서 화끈거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고, 이 뒷장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개별 생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위더위 땀이라든가 손발 윗배아랫배 몸 전체, 식성 기후, 자, 그리고 물만. 이런 것들이 뭘 보는 거냐? 바로 체열을 보는 겁니다. 체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화력을 본다. 뭘 보겠는가요? 예, 건식도 보는 겁니다. 대변 뭘 보는 거죠? 예, 건식도 보는 겁니다. 소변이나 빈삭동고 이런 거. 그리고 꿈이나 소변, 수명상태 이건 역시 건식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 기울 증상 역시 건식도 기울이는지를 좀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고, 이것도 역시 건식도를 보는 파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파트를 쓰게 되겠죠. 역시 이것도 그 사람의 앞에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은 것들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드름 때문에 왔는데 생리불순이 여기는 소개 안 했어요. 근데 마저 봤더니 생리불순이 있다. 그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통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생리가 아주 늦어지고 적다.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이 피부 성분 파트는 뭐냐? 개별 생리 체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저희학회는 주로 성분을 이용해서 체질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거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파트는 바로 태양인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소양이질, 세 번째는 태음기질, 네 번째는 소음기질. 나중에 한 번 더 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100% 태음인, 100% 소양인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기질을 갖고 있다 해서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체크하면은 좀 더 표현하기가 좋겠고요. 아래는 여러분들이 상담하면서 여기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체질인지, 그 다음에 어떤 체격이 어떤지, 소리는 어떤지, 이런 거, 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뭘 보는 거죠? 체질을 더 자세하게, 즉 건식도를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좀 체크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환자는 뭘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오면은 간호사는 일단 이 부분을 체크하라고 해야죠. 또는 환자 보고 아예 이걸 한 장을 주도록 간호사나 간호조무사한테 시켜서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하 원칙에 대한 것을 프린트를 좀 해주시고, 그런 것도 이렇게 써주세요라는 견본 하나 환자분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도 있습니다라고 하고, 뒷장도 좀 해당하는 거는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해당되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모르시면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걸 안 해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 더 물어보셔야겠죠.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는데 보통 자세하게 하는데 15분에서 20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환자를 보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반드시 간호사를 좀 최소한 교육을 하셔서 해주셔야 되고,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요 내용을 동그란 거를 뒤집어 보셔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안 썼다면은 체열을 벌써 선풍기에어컨 바람이 혹시 싫으신가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든가, 또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걸 망진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요 파트는 여러분이 한약을 짓고 나서 여기다가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한약을 지으러 할 때 짓는 거고요. 그 체크가 이제 뒷장에 제가 해놨습니다. 자, 이 환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과민인데 의욕상실이 불안정하고 고산병이 있고 제대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있고, 그죠? 체중이 그 사이에 7kg 빠졌고 현재 50kg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불안초조하고 1년 전부터 그렇다는 거고, 탈모도 있고 비듬이 있고 원형 탈모처럼 빠지고, 그 다음 가래가 심하고 요거는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했을 때는 이 숫자를 적진 않아요. 여기 숫자가 있는 거는 나중에 재진을 봤을 때 보통 빨간색 볼펜을 씁니다. 여기는 색깔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녹색처럼 나왔는데 빨간색 볼펜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뒷장은 역시 환자한테 물어본 거죠. 만약에 약간 차다고 했고, 전체적으로 그죠? 찬 것을 먹긴 하지만, 그죠? 따뜻한 걸 좀 먹기도 하고, 식욕도 높고, 약하고, 전체적으로 기울증이 좀 있네요. 그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초조하고, 신경질 나고. 체질은 체크해보죠. 그래서 소음이 기질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체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귀비탕을 썼습니다. 이제 몸이 차고, 기울증이 있고, 몸의 체력도 떨어지고. 귀비탕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는 보주이탕 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사군자탕 베이스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민들을 경향에 쓰이고 약간 체력이 떨어진 분한테 기울증이 있을 때 잘 맞는 처방이죠. 그래서 또 그런 사람 탈모의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량해서 썼고, 그 다음 이분이 그 다음 맞는데 우리가 두 번째 왔을 때는 1번이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다음에 했을 때는 1번을 체크하시고, 또 체크했더니 이 환자가 신경감이 있었는데 우리가 식욕이 증가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좀 좋아졌고, 불안초조가 격감했다. 뭐라고요? 귀비탕 먹고서. 그러면 이 약이 좋을 확률이 높죠? 탈모가 소실했다는 거예요. 머리 가려움도 소실했고, 귀비탕만 썼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레스 노트로 해버리면 이 피드백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쓰셨던 프로그레스 노트 있잖아요. 그런 식이면은, 처방 실력을 내기가 대단히 어려우십니다. 왜 그러냐? 이 한약을 썼을 때 내가 환자한테 보통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비탕만 써도 탈모가 소실되고 좋구나. 이게 환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불안초조가 이런 경우는 체열이 중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불안초조 귀비탕만 써도 좋아지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환자한테 자신 있게 쓰는 거예요. 이 자신 있게 못 쓰는 분들은 피드백을 안 한 분들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틀린 거 5단 노트를 쓰면 금방 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한약도. 피드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 환자는, 그 다음 증사가, 그 다음 다 됐는데, 좋아졌다. 한 번 더 지으라 했어. 그래서 일대로 그대로 한 번 더 20첩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했을 때는 2번이 되겠죠. 2번. 그죠? 그 다음에 왔더니 가래가 심하고, 위에서 소리가 나고, 물처럼 맑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약을 그대로 쓰면서,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을 더 추가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좋아졌는지 체크해보면은 처방에 대한 처방이 귀비탕이라는 처방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이게 6번까지 한약을 환자들한테 쭉 썼던 걸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장으로 한약을 6번 정도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넘어가면은 새로운 장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이걸 적게 해서 새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체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기록부가 이렇게 하시면은 한약을 늘리실 때 가장 오답 노트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좋은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